25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순자는 겨우 5살 된 아들 민수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은 이제 어쩌려고 하느냐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죠. 하지만 순자는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워내겠다고 말이에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순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민수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하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해 도시락을 준비하죠. 한 개는 자신이 먹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수가 깨어나면 먹을 수 있도록 상에 놓아둘 것입니다. 밥알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담아 싸는 순자의 마음은 오롯이 아들을 향해 있었어요. 6시가 되면 순자는 시장으로 향합니다. 무거운 채소 상자들을 들고 나르며 좌판을 펼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싸고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외쳐야 하죠. 목이 쉬도록 외치고 발이 퉁퉁 부을 때까지 서 있어도 마음은 늘 집에 있는 민수를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가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참아냈어요. 오후 6시에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민수는 엄마,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하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민수를 재우고 나면 순자는 다시 나갑니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동네 공장에서 야간 일을 하는 거죠. 단순한 조립 작업이었지만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라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졸음을 참아가며 묵묵히 일했어요. 시간당 받는 품삯이 적어도 한 푼 한 푼이 모두 민수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새벽 2시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민수의 잠든 얼굴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고단함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우리 민수가 잘 자고 있구나라고 속삭이며 아들의 이불을 다시 한번 덮어주는 순자의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을 계속되면서 순자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때 곱던 손은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였죠. 얼굴에는 나이보다 더 깊은 주름이 패였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학용품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민수만 열심히 공부해라고 말하는 순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모든 힘든 일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었죠.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시는 어머니의 발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나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린 나이에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민수는 혼자 숙제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가끔은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가 저녁에 돌아오시면 오늘도 혼자 공부 잘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민수는 언제나 네, 엄마라고 대답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다고 말이죠.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대신
도서관에서 더 오래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방과 후면 곧바로 동네 도서관으로 향해서 문 닫을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거나 게임을 할 때도 민수는 묵묵히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민수야,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걱정하시는 어머니께 민수는 공부하느라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죠. 또래 아이들처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공부에만 매달리는 아들이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민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교에서 항상 1등을 차지했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죠. 민수 어머니,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합니다라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순자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1등이라는 성적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었죠.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할 때 민수는 장학금 정보를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성적 장학금부터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장학금에 지원했어요. 다행히 민수의 우수한 성적 덕분에 고등학교 3년 동안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순자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죠.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는 민수를 보며 순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린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준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민수는 더욱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일상이었죠. 친구들이 연애나 취미 활동에 관심을 가질 때도 민수는 오직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민수는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계속했죠. 사법시험 준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해도 부족한 것 같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수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떠올렸습니다. 마침내 26살의 민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우리 민수가 정말 변호사가 되는구나라며 기뻐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민수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민수는 서울의 한 대형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 봉투를 들고 민수는 감격했죠. 드디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께 그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엄마를 잘 모실게요라고 말하는 민수를 보며 순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거든요. 민수는 그날부터 매달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첫 번째 목표는 어머니를 위한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순자가 살던 집은 너무 낡고 작았거든요. 민수는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으니 이제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겠니? 라고 동료들이 말해도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거든요. 2년 후 민수는 드디어 고향에 어머니를 위한 집을 장만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층 집으로
순자가 좋아하실 만한 곳이었죠. 집들이 날 순자는 새 집을 둘러보며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은 아니겠지? 라고 중얼거리시는 어머니를 보며 민수는 뿌듯했어요. 엄마, 이제 시장 일도 공장 일도 그만하시고 편히 지내세요라고 민수가 말씀드리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놀고 있겠니? 내가 번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단다라고 하시며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고집하셨죠.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가 조금씩 편해지시는 모습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로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어려운 사건들을 맡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서 로펌 내에서도 주목받는 변호사가 되었죠. 수임료도 점점 높아졌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성공의 원동력이 어머니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매달 고향을 방문하는 민수를 보며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성공해서 효도까지 해주니 내가 무슨 복을 받은 건지 모르겠다며 이웃들에게 자랑하곤 했죠. 동네 사람들도 민수의 효심을 칭찬했고 순자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30이 가까워지면서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동료들은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순자도 손자 얼굴을 보고 싶다며 은연중에 결혼을 재촉하셨습니다. 민수도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죠. 제가 결혼을 하더라도 어머니가 최우선이에요라고 친구들에게 말할 정도로 민수에게 어머니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성을 만나고 싶었어요. 드디어 민수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로펌 고객사에서 일하는 미영이라는 여성이었죠. 똑똑하고 아름다운 미영에게 민수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미영도 성실하고 능력 있는 민수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귀기 시작했고 민수는 이제 정말 인생이 완벽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미영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민수는 미영에게 프로포즈하면서 가장 먼저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게는 어머니가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죠. 미영은 그런 민수의 효심을 보며 그런 분이라면 저도 잘 모시겠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민수는 어머니를 미영에게 소개했습니다. 순자는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 될 사람을 보며 무척 기뻐하셨죠.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다니 우리 민수가 복이 많구나라며 미영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영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리며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와 미영의 첫 만남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향 사투리를 섞어가며 정겨운 말씀을 하셨지만 미영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그런 기색을 눈치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평생 아껴두었던 한복을 꺼내 입으시고 머리도 곱게 빗으셨죠. 우리 민수가 장가가는 날이구나라며 감회에 젖으셨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결혼식장에는 많은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민수의 로펌 동료들과 미영의 친구들, 그리고 양가 친척들까지 함께 축하해 주었죠. 순자는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런 날을 볼 수 있을 줄 몰랐다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순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의젓하게 서 있는 민수를 보니 어린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기억,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지켜보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미영의 가족들을 관찰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의 미영 부모님과 비교해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죠. 하지만 민수가 수시로 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패백 시간에 미영은 순자에게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미영을 보며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라고 답하시며 미영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될 것 같았죠.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순자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을 정말 잘 키우셨네요 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민수도 곁에서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라며 어머니를 자랑했죠. 하지만 미영은 그런 대화들을 조금 어색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민수는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와서 자주 뵐게요. 건강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자 순자는 잘 다녀와라. 새댁이랑 사이좋게 지내고라고 당부하셨어요. 미영도 어머님께서도 건강하세요라며 형식적인 인사를 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결혼한 것은 기뻤지만 왠지 미영에게서 거리감을 느꼈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며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순자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신혼생활에 바쁘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못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죠. 그럴 때마다 민수는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라며 미안해했지만 순자는 아들의 새로운 생활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서울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지금까지는 민수가 고향으로 내려올 때만 만났는데 이번에는 직접 서울에 가서 아들 부부의 생활을 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와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순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갑자기 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번쯤은 아들이 사는 곳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굳혔습니다. 순자는 민수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깜짝 방문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방문 전날 밤 순자는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나물을 무치고 직접 담근 김치도 통에 담았죠. 우리 며느리도 좋아할까? 라며 미영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예쁜 손수건과 함께 고향에서 유명한 과일도 골라 담았어요. 다음 날 새벽 일찍 순자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몇 번 타보지 못한 기차였지만 설렘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우리 민수가 이렇게 먼 곳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죠. 서울역에 도착한 순자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알려준 주소를 적은 쪽지를 꺼내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택시를 타면 되겠지라며 택시 정류장을 찾아갔어요.
택시 안에서 순자는 민수의 집 주변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넓은 도로에는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죠. 우리 민수가 이런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라며 감탄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한 것이 새삼 실감났어요. 드디어 민수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순자는 잠깐 주눅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곳에 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민수가 사는 층수를 눌러주는 경비원 아저씨가 친절해서 다행이었죠. 민수의 집 앞에 서자 순자는 잠깐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깜짝 놀라겠네라며 기대에 부풀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몇 초 후 문이 열리면서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미영은 순자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죠.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라며 당황하는 미영을 보며 순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안 해서 미안하다. 서울 구경도 할 겸 왔는데 라고 말하려던 순자였지만 미영의 차가운 반응에 말문이 막혔어요. 미영은 문을 완전히 열지도 않고 문틈 사이로만 얼굴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합니다. 미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비해온 음식과 선물이 든 봉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죠. 아, 그래. 미안하다.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라며 순자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미영은 문을 더 좁게 열며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는 지금 회사에 있고요. 저도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이 섞인 것 같았죠. 순자는 며느리의 그런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잠깐이라도.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집안이 너무 어수선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곧 나가야 하고요.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순자를 골칫거리로 보는 것 같았죠. 순자는 미영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혼식 때 보였던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음식도 좀 해왔는데. 순자가 들고 온 봉지를 들어보이자 미영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 건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는 밖에서 사 먹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자는 가슴이 찌릿했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았거든요. 미영은 시계를 보더니 더욱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되겠어요. 다음에 미리 약속을 잡고 오세요. 그리고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순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래. 그럼 나중에. 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방금 일이 정말 일어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식에서 그렇게 정중하게 절을 올리던 며느리가 이렇게 차갑게 자신을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서운함이 더 컸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만 맴돌았죠. 갑자기 찾아간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을까 하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나온 순자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서 있는 할머니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순자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근처 공원을 찾아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울까지 와서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우리 민수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이 일을 민수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몇 시간을 공원에서 보낸 후 순자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이르지만 더 이상 서울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기차표를 사면서 역무원이 많이 일찍 가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순자는 대답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기차에 몸을 맡기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올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설렘과 기대 대신 실망과 상처만 남았죠.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가? 라며 계속 자문자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미영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고향 집에 돌아온 순자는 며칠 동안 무기력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미영의 차가운 얼굴과 쌀쌀한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갑자기 가서 실수한 건가라며 자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누군가 서울 다녀왔다면서 어땠나?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순자는 집안에만 있으며 조용히 지내려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순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지? 라며 반가워했을 텐데 이번에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세요? 라고 민수가 다시 물어보자 순자는 겨우 응, 잘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다. 괜찮다라고 순자가 말했지만 민수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 슬픈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라며 계속 물어봤지만 순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억눌러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순자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라며 민수가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순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죠.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민수가 말하자 순자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다, 오지 마라. 괜찮다라며 만류했지만 민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우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야라며 둘러댔지만 민수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슬퍼하시면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민수가 간청하자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순자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갔었다라고 말하자 민수는 놀랐어요. 어머니가 서울에 오셨다고요? 언제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라며 당황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문전박대를 했다는 말을 들은 민수는 처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어머니,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라고 말했지만 순자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자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미영이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부분에서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미영과 어머니가 말씀하신 미영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었죠. 민수는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미영을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늘 하루 어땠어? 라며 다정하게 인사했을 텐데 이번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미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민수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할 얘기가 있어. 미영은 민수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며 가방을 내려놓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순자가 왔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가 여기 오셨다면서? 민수의 질문에 미영은 잠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하며 어머님이요? 언제요? 저는 모르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민수는 그런 미영의 반응을 보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미영아,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한테 직접 들었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왜 집에 들이지도 않고 돌려보냈니? 그것도 그렇게 차갑게? 민수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하며 미영을 추궁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 갑자기 오셔서 당황했어요. 집안도 어수선했고 저도 급한 일이 있었거든요라며 변명했지만 민수는 그런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솔직히 말할게요. 미영은 결국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불편해요. 특히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런 분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미영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영아, 그분은 그냥 나이 드신 분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야. 나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분이라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촌스럽다고? 사투리 쓴다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미영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당신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교육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옛날 방식으로 사시는 분이 와서 김치니 나물이니 하면서 챙겨주신다고 하면 솔직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다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오신 음식이 부담스럽다는 거야? 어머니의 사랑이 부담스럽다는 뜻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미영은 자신의 말이 지나쳤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시작한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그런 식의 관계가 싫어요. 너무 끈끈하고 부담스러워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면 안 되나요? 적당한 거리? 민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는 가족이야. 거리를 둘 대상이 아니라고. 민수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생각하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미영은 민수의 반응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야, 나도 어머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더 현대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될까요? 굳이 자주 만나지 않아도. 현대적인 방식?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아, 효도에 현대적이고 전통적인 구분이 있는 줄 알아?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시대를 따질 일이 있어? 민수는 미영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받자 순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너 혹시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지? 나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상처받은 상황에서도 아들 걱정을 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대답했지만 순자는 계속 걱정했어요. 정말 괜찮아? 우리 며느리한테 화내지 마라.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들었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자신이 상처받았는데도 우리 걱정을 하고 계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분을 어떻게 차갑게 대할 수 있어? 미영도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전화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오시면 미영아,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를 존중해줘. 그게 안 되면 민수는 말을 멈췄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어요. 미영은 민수의 진심을 느꼈고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민수와의 갈등 이후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거든요. 민수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고 대화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정도였어요. 미영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순자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신이 상처를 준 상황에서도 아들 부부 걱정을 하시는 모습에서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느꼈거든요. 미영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했는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다시 서울로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만남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서울에 오세요. 제가 역에서 모시러 갈게요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순자는 괜찮겠니? 우리 며느리가 싫어하는데. 라며 걱정했지만 민수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주말이 되어 민수는 서울역에 어머니를 마중 나갔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시는 순자를 보자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난번 혼자 와서 상처받고 돌아가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라며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정말 괜찮겠니? 우리 며느리가 또.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진심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놓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어머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미영의 모습에 약간 놀라면서도 안도했어요.
미영은 순자를 거실로 안내하며 정성껏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어머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예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죠. 순자는 며느리의 변화에 어리둥절했지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민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아? 민수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자신을 키워주신 이야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영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자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그 손에 담긴 세월과 희생을 느꼈어요. 어머님께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미영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의 없게 행동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순자는 놀랐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솔직히 어머님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어요. 제 부모님과는 다른 방식이라서 당황했죠.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어머님을 상처드린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사과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자꾸나. 순자의 따뜻한 말에 미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제야 순자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민수는 어머니와 미영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께서 언제든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앞으로는 자주 뵙고 싶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화기애애한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가 가져온 나물을 맛본 미영은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순자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기뻐하며 그래, 다음에 와서 함께 해보자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 미영은 직접 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라는 말에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기차가 떠나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며느리를 보며 순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마워, 아들아. 좋은 며느리랑 행복하게 살아라. 서울에서 민수와 미영은 어머니를 자주 모시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미영도 순자에게 진심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순자는 며느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순자의 무조건적인 사랑, 민수의 변함없는 효심, 그리고 미영의 진심 어린 변화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였어요.